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좀 꽂고요.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드리프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드리프트란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반도체 내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전압이 인가되게 되죠. 양극과 음극으로. 그러면 양극 쪽에서 음극 쪽으로 일렉트릭 필드가 전개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반도체에 나 있는 뭐 전자나 홀과 같은 캐리어들은 Q이라는 힘만큼의 전기력을 받게 되죠. 따라서 전자는 우측 방향으로, 홀은 좌측 방향으로 이동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에는 수없이 많은 산란점들이 존재한다고 얘기했고요. 이런 것 때문에 전자나 홀들이 이렇게 단순하게 X방향으로 이동하지 못하게 되고, 보시다시피 끊임없이 표리와 같은 그런 모양을 가지면서 이동하게 된다고 얘기했어요. 이런 우리 이동 방식을 드리프트 모션이라고 불렀고요. 이렇게 발생하는 전류를 드리프트 커런트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 드리프트 모션에 의해서 발생하는 전류는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전류 밀도는 물론 전류를 단면적으로 나눈 값이고요. 전류 밀도는 일렉트릭 필드에 비례하는데, 이때 비례 상수를 우리가 컨덕티비티라고 불렀습니다. 이 컨덕티비티는 그 물질의 고유 비저항의 역수로 정의된다고 얘기했고요. 바로 이 J는 시그마 E라는 바로 이 식이 반도체에서의 오음스로에 해당한다고 얘기했어요. 자, 그렇지만 이 컨덕티비티는 만일 N타입 반도체라면 대부분의 캐리어가 전자가 되게 되고요. 따라서 캐리어의 농도, 이 경우는 전자의 농도가 되는 거죠. 전자의 농도와 전자의 모빌리티에 비례하는 이런 형태로 주어진다고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어떤 물질의 전기 전도성이 좋으려면, 다시 얘기하지만 캐리어의 농도가 우선 높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모빌리티가 높은 값을 가져야 됩니다. 자, 이렇게 J는 시그마 E라는 오음의 법칙은 드리프트 빌러시티는 일렉트릭 필드에 비례하고 그 비례 상수는 모빌리티라는 이런 드리프트 빌러시티와 일렉트릭 필드 간의 비례 관계가 성립할 때만 오음의 법칙이 성립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보시다시피 VD 드리프트 빌러시티는 일렉트릭 필드에 비례하고 그 비례 상수는 모빌리티로 주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물론 유의할 점은 일렉트론의 모빌리티와 홀의 모빌리티는 죄송합니다. 일렉트론의 모빌리티와 홀의 모빌리티는 일반적으로 같지 않습니다. 실리콘의 경우에는 일렉트론의 모빌리티가 홀의 모빌리티보다 훨씬 크죠. 여기 보시면 일렉트론의 모빌리티가 홀의 모빌리티, 모빌리티 단위는 제곱 센티미터 퍼 볼트 세크로 주어지고요. 일반적으로 일렉트론의 모빌리티가 홀의 모빌리티보다 훨씬 크게 됩니다. 자, 이 일렉트론의 모빌리티가 훨씬 크다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데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반도체로 소자를 만들게 되면 N타입, 즉 N타입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캐리어를 일렉트론으로 만드는 소자가 존재할 수 있고요. 반대로 P타입을 위주로 해서 홀을 위주로 해서 만드는 캐리어를 그런 소자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스펫이라면 N모스펫이 여기에 해당할 거고요. P타입의 경우라면 P모스펫이 여기에 해당하죠. 자, 모스펫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물리진자 2에서 중심 주제로 다루게 될 거니까 그래서 뭐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겠지만 이 N모스펫의 경우에는 전자가 전류를 운반하는 주요 메커니즘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 지금 보시다시피 일렉트론의 모빌리티가 홀의 모빌리티보다 거의 뭐 3배 정도 3배 가깝도록 크기 때문에 따라서 더 많은 전류와 더 빠른 속도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어떤 트랜지스터가 유리하겠습니까? 당연히 N모스펫이 P모스펫에 비해서 유리한 소자가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물론 우리가 어떤 로직을 구현하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고는 우리가 단순히 트랜지스터를 만든다는 그런 목적에 근거한다면 N모스펫이 P모스펫보다 유리한 이유가 되게 됩니다. 자, 오늘 얘기할 내용은 이렇게 반도체 소자의 중요한 어떤 패러미터, 지표가 되는 모빌리티는 또 어떠한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느냐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모빌리티란 우선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러한 형태로 주어지게 됩니다. 즉 모빌리티란 이때 Q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럼인데요. 타우라는 값이 등장하고요. 분모에는 effective mass가 등장하게 됩니다. 만일 전자의 모빌리티 하면 타우 n이 될 거고 effective mass도 전자의 effective mass가 되겠죠. 만일 홀의 모빌리티 하면 홀의 effective mass 분의 q 타우 p가 될 겁니다. 자, 이때 여기 등장하는 이 타우라는 값이 mean scattering time이라고 불리는 값입니다. 영어에서 mean이란 뜻은 죄송합니다. mean이란 값은 평균 값을 의미합니다. 즉 스캐터링이 일어나는 평균 값을 얘기하게 되죠. 그 얘기는 뭐냐면 전자가 또는 홀이 반도체 내에서 이렇게 이동하게 될 때 수도 없이 많은 스캐터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만약 전자 하나를 이렇게 추적을 한다면 전자 하나가 뭐 1피코세컨 만에 스캐터링이 일어나고 또 조금 지나서는 2피코세컨 만에 스캐터링이 일어나고 이런 다양한 다른 스캐터링과 스캐터링 사이에 그 시간이 걸리겠죠. 또 전자 하나뿐만 아니라 모든 전자들이 다 다른 스캐터링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을 모두 평균낸, 즉 전자가 평균적으로 스캐터링이 일어난 다음에 다음 스캐터링까지 걸리는 평균 시간이 존재하겠죠. 그 시간을 우리가 민 스캐터링 타임이라고 합니다. 스캐터링 타임이 크다는 얘기는 뭘 의미할까요? 뜸은 스캐터링이 일어난다는 걸 의미합니다. 즉 한 번 스캐터링이 일어나고 한참 있다가 그 다음 스캐터링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죠. 그 얘기는 스캐터링이 잘 안 일어난다는 얘기고요. 타우가 크게 되면 따라서 스캐터링이 적게 일어난다는 얘기가 모빌리티가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뭐 우리가 이 식을 굳이 유도하지 않더라도 모빌리티는 바로 이 민 스캐터링 타임과 직결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스캐터링 요인을 우리가 조금 뒤에 살펴볼 텐데요. 어떤 반도체 내에 스캐터링 요소가 많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스캐터링과 스캐터링 사이에 걸리는 시간이 짧아지겠죠. 그 얘기는 타우가 줄어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 스캐터링 타임이 작아지는 것을 의미하고요. 따라서 빈번하게 스캐터링이 일어나니까 모빌리티는 비례해서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모빌리티란 직접적으로 민 스케터링 타임에 비례하게 돼요. 여기서 이제 Q란 그냥 상수고요. 또 분모의 중요한 인자가 등장하는데 바로 effectiveness입니다. 우리 effectiveness는 2장에서 살펴봤죠. effectiveness란 물질마다 달라지는 값이고, 물론 전자의 effectiveness와 홀의 effectiveness도 다르고요. 갈륨 아세나이드란 반도체의 effectiveness와 실리콘이란 반도체의 effectiveness도 달라집니다. 뿐만이 아니라 같은 실리콘 내에서도 100 방향의 effectiveness와 111 방향의 effectiveness는 같지 않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크리스탈 스트럭처랑 관련되어 있다고 했고요. effectiveness가 크다는 것은 결국 그 전자나 홀이 무겁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잘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반영합니다. 따라서 질량이 커지게 되면 이동도는 떨어지게 되고요. 보시다시피 effectiveness의 모빌리티는 반비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식을 뭐 간략히 어떻게 유래됐는지를 살펴본다면 보시는 이러한 그 관계식에서 우리가 간략히 유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모멘텀이라는 것, 이 리니어 모멘텀이란 질량 곱하기 V죠. 모멘텀, 어떤 스캐터링이 일어나고 나면 모멘텀에 반드시 변화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속도에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따라서 초기에 VD라는 속도로 이동했던 어떤 캐리어가 스캐터링이 일어나서 만약 순간적으로 속도가 0이 됐다면 모멘텀의 변화는 MVD 빼기 MVV가 0이 되겠죠. 따라서 모멘텀의 체인지, 모멘텀의 차이는 MVD가 됩니다. 이건 이펙티브네스가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물리학에서 보면 이 모멘텀의 차이는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충격량이라고 부르죠. 즉 충격에 의한 힘 곱하기 그 어떤 물체가 부딪혀서 속도가 변화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델타 t, 즉 이거를 일반적으로 표현하면 FBT, T1부터 T2까지 그 충격량에 의해서 시간에 따른 변화량을 우리가 이걸 충격량이라고 부르는데 이 모멘텀 체인지는 충격량에 의해서 주어지게 됩니다. 자, 이 그 물리학 법칙은 뭐 지금 그 자세히 설명은 하지 않겠고요. 따라서 이 그 모멘텀 체인지, 모멘텀의 차이, 충격에 의해서 또는 어떤 산란, 스캐터링 이벤트에 의해서 발생한 모멘텀 차이는 이 캐리어에 작용하는 힘, Q 곱하기 2죠. 그 다음에 스캐터링과 스캐터링 사이의 시간, 타우에 의해서 주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때 요 VD를 μ이라고 다시 쓰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μ는 Q타우 나누기 effectiveness로 주어지는 것을 간단히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얻은 중요한 결론은 모빌리티란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죠. 첫 번째, 민 스캐터링 타임, 즉 스캐터링이 얼마나 빈번하게 일어나느냐, 즉 스캐터링 타임이 길게 되면 덜 빈번하게 일어나는 거고요. 따라서 모빌리티는 향상됩니다. 또한 그 이펙티브네스가 물질마다 또는 캐리어의 종류마다 또는 방향마다 달라지는 이 이펙티브네스의 모빌리티는 역비례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스캐터링이 정말로 모빌리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자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알게 됐는데요. 그럼 이 스캐터링을 일으키는 요인은 뭐가 있겠냐는 거죠. 자, 여러분들 교재에서는 크게 두 가지 스캐터링 요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포논 스캐터링이고요.
두 번째는 아이오나이즈드 임퓨리티에 의한 스캐터링입니다. 자, 포논 스캐터링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격자 산란 또는 레티스 스캐터링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들 빛은 파동이죠. 빛은 파동이지만 입자적으로 보면 우리가 포톤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자, 격자, 레티스란 무엇입니까? 레티스란 원자들의 일정한 배열이죠. 이런 원자들이 이렇게 크리스탈에 배열된 거를 우리가 격자라고 하는데요. 이 격자가 절대 상온에서는 정지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동을 하게 됩니다. 위아래로. 이렇게 위아래로 오실레이션을 하게 되는데, 서멀 바이브레이션에서 이렇게 진동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마치 파동과 같은 웨이브 형태를 띠게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레티스 웨이브라고 부르는데요. 당연히 온도가 증가하게 되면 레티스 웨이브는 왕성하게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근데 이 격자의 파동 형태도 우리가 마치 빛의 파동이 입자적으로는 포톤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레티스 웨이브는 양자 물리학적으로 또 입자라고 우리가 간주하게 되고요. 이 양자 물리학자들은 이 레티스 웨이브를 포논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건 이제 그 레티스 웨이브를 입자적으로 부르는 거죠. 자, 그래서 그냥 포논이란 여러분들 뭐 포논에 대한 피직스도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이 많이 있겠지만 그냥 여기서는 용어만을 기억해두는 거로 합시다. 포논이란 결국 레티스의 웨이브 모션, 출렁출렁, 이 출렁출렁되는 요인은 뭐 때문에 출렁되겠습니까? 바로 열 에너지죠. KT라는 서멀 에너지 때문에 이 원자들은 웨이브 모션을 일으키게 되고요. 이런 그 포논들 또는 레티스 웨이브에 의해서 이 사이에 출렁출렁 레티스가 이렇게 출렁출렁 격자 원자들이 이렇게 출렁출렁 웨이브처럼 춤을 춘다는 겁니다. 따라서 전자들이 이 사이를 통과할 때 필연적으로 이런 레티스 웨이브와 산란을 일으킨다는 거죠. 자, 이런 산란을 우리가 포논 스캐터링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디펙트하고는 상관없어요. 반도체이라면 필연적으로 레티스 격자 구조를 갖게 되고요. 격자 구조가 존재한다면 필연적으로 레티스 웨이브는 서멀 에너지 때문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인 스캐터링 메커니즘입니다. 반도체에서 발생하는. 자, 여기서 일레스틱 스캐터링, 인일레스틱 스캐터링이라는 이런 말들을 쓰고 있는데요. 자, 이거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잠깐 용어를 정리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산란이 일어나게 되면 탄성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비탄성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탄성 충돌이란 쉽게 말하면 어떤 입자가 또 다른 입자랑 이렇게 부딪힌다고 합시다. 그리고 이게 산란에 의해서 방향을 바꿀 수 있겠죠. 그때 원래 산란 전에 갖고 있었던 키네틱 에너지와 산란 후의 키네틱 에너지의 차이가 거의 없는 그야말로 충돌에 의해서 자기가 갖고 있었던 역학적 에너지가 거의 변하지 않는 그런 산란 또는 그런 충돌을 우리가 일레스틱 스캐터링, 일레스틱 콜리전이라고 얘기하죠. 이에 반해서 아주 극단적으로 여러분들이 계란을 벽에다 던진다면 충돌 후에는 계란이 벽에 딱 붙게 되죠. 그리고 운동 에너지는 0이 됩니다. 즉 충돌 전에 갖고 있었던 키네틱 에너지가 충돌 후에는 키네틱 에너지가 완전히 사라지죠. 즉 충돌 전후의 키네틱 에너지의 차이가 아주 극단적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많은 키네틱 에너지는 어디로 갔을 거예요? 대부분이 열로 갔든지 충돌 과정 중에 또는 소리 등등 소위 비역학적인 에너지로 바뀌게 되죠. 자, 이런 경우를 우리가 비탄성 충돌의 케이스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대부분 이제 스캐터링 메커니즘은
엄밀히 말하면 비탄성 충돌적인 요소가 없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일레스틱한 스캐터링이다라는 가정을 하게 됩니다. 즉 포논과의 스캐터링, 즉 격자와의 스캐터링도 격자와의 충돌을 일으켰지만 전자가 갖고 있는 키네틱 에너지는 충돌 전후로 비교해서 크게 변하지 않는다 라는 전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에 반해서 또 다른 중요한 스캐터링 메커니즘이 있는데요. 잠깐만요. 두 번째 중요한 스캐터링 메커니즘은 아이오나이즈 임퓨리티 스캐터링입니다. 자, 불순물에 의한 스캐터링. 그야말로 디펙트입니다. 근데 이 디펙트가 단순한 디펙트가 아니라 아이오나이즈, 즉 이온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온화됐기 때문에 양의 전하를 띠든지 음의 전하를 띠겠죠. 즉 다른 말로는 charged impurity라고도 합니다. charged impurity 스캐터링이라고도 하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기 뭐 대표적인 아이오나이즈 임퓨리티가 도너나 억셉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르세닉을 도펀트로 주입하게 되면 아르세닉은 전자 하나를 내놓고 자기 자신은 양의 이온으로 됩니다. 양의 이온이죠. 이거 아이오나이즈 임퓨리티입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넣어주긴 했지만 사실은 이 도너 자체는 임퓨리티입니다. 자, 이 크리스탈 내에 이런 아르세닉 이온이 존재한다면 전자가 이 근방을 이렇게 지나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만일 전자의 속도가 키네틱 에너지가 이 아르세닉과 전자 사이에 작용하는 쿨롱 포스가 있겠죠. 이거 인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근데 얘가 갖고 있는 키네틱 에너지가 충분히 크다면 이 잡아당기는 힘이 설사 있다 해도 전자는 그냥 무시하고 갈 수 있겠지. 그런데 만일 키네틱 에너지가 이 양의 아이오나이즈 임퓨리티가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보다 뭐 충분히 크지 못하다면 그 에너지가, 그러면 전자는 가다가 이 쿨롱 포스에 의해서 이렇게 휘는 궤적을 그리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진로가 바뀌는 현상을 우리가 스캐터링이라고 부릅니다. 겉보기에는 마치 충돌을 해서 이렇게 방향을 바꾸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이오나이즈 임퓨리티 스캐터링에는 쿨롱 포스가 주도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여기가 만일 보론 이온이라면 전자가 이렇게 가다가 이번에는 밀어당기는 힘이 작용하게 되죠. 그래서 리펄시브한 포스 때문에 이렇게 반발력에 의해서 궤도를 바꾸게 됩니다. 자, 그래서 물론 이 외에도 스캐터링을 일으키는 메커니즘은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이거 외에도 뭐 뉴트럴 임퓨리티도 역시 스캐터링을 일으키게 되고 등등 여러 가지 스캐터링 요인들이 존재하지만 가장 중요한 스캐터링 메커니즘을 들라 하면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강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손님이 찾아와서 녹화를 중지했고요. 강의를 두 개로 쪼개서 이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런 두 가지 스캐터링, 첫 번째 레티스 스캐터링 또는 포논 스캐터링이라고 불렀죠. 두 번째 아이오나이즈 임퓨리티 스캐터링이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스캐터링 메커니즘이 반도체에서 스캐터링을 주도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스캐터링의 온도에 따른 의존성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이제 지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질문입니다. 자, 첫 번째 내가 질문을 던진다면 우선 레티스 스캐터링부터 살펴봅시다. 레티스 스캐터링의 경우에는 그 온도가 올라가면 스캐터링이 더 잘 일어날까요? 아니면 스캐터링이 잘 안 일어나게 될까요? 이건 직관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여기 지금 레티스 스캐터링에 대한 얘기가 뭐 도식적으로 표현되어 있죠. 자, 이게 크리스탈이 서멀 에너지 때문에 막 이렇게 위아래로 자유로운 방향으로 이렇게 진동하고 있습니다. 전자는 이 사이를 누비고 가야 돼요. 자, 근데 온도가 더 상승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온도가 더 상승하게 되면 이놈들은 더 왕성하게 움직이겠죠. 따라서 전자들이 이 사이를 누비고 갈 수 있는 소위 자유로운 공간이 더 좁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건 상식적으로 당연한 얘기입니다. 따라서 온도가 증가하게 되면 스캐터링은 더 빈번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레티스 스캐터링의 경우라면, 레티스 스캐터링이 만일 이 반도체에서 주요한 원인이라면 온도가 올라가면 스캐터링은 더 자주 일어날 것이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민 스캐터링 타임은 줄어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더 빈번하게 일어나게 되니까. 따라서 레티스 스캐터링에 의한 민 스캐터링 타임에서 타우 L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고요. 온도가 증가하게 되면 타우 L은 감소하게 되고요. 모빌리티는 여러분들 아까 살펴봤듯이 이펙티브네스에 역비례하고 민 스캐터링 타임에 비례하고 있죠. 따라서 모빌리티, 레티스 스캐터링이 주도하는 경우의 모빌리티도 역시 감소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온도에 비례하느냐에 대한 간략한 모델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모델은 교과서마다 조금씩 다르고요. 여기에서는 레티스 스캐터링에 의한 모빌리티 또는 레티스 스캐터링에 의한 민 스캐터링 타임은 t의 마이너스 2분의 3승에 비례하는 모델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그 얘기는 t가 증가하면 이 두 개는 다 감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 경우만 간략히 소개한다면 이렇습니다. 잠깐 이걸 지울까요? 자, 일렉트론이 이렇게 움직인다고 생각합시다. 산란을 일으키고 또 다른 산란을 일으켜요. 산란과 산란 사이에 우리가 평균적인 시간을 민 스캐터링 타임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요 산란과 산란 사이에 전자가 이동하는 속도는 로컬한 속도이기 때문에 서멀 벨로시티로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서멀 벨로시티 곱하기 민 스캐터링 타임은 산란과 산란 사이에 전자가 평균적으로 간 거리를 의미합니다. 이때 요 L을 우리가 mean free pass라고 불러요. mean free pass란 스캐터링을 일으키지 않고 전자나 홀 같은 캐리어가 평균적으로 갈 수 있는 거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mean scattering time, 레티스 스캐터링이 주도할 경우는 서멀 벨로시티의 역수에 비례하고 mean free pass에 비례하는 이런 관계식을 얻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서멀 벨로시티는 저번에 봤듯이 이렇게 주어지죠. 즉 절대 온도고요. 서멀 벨로시티는 t의 2분의 1승에 비례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이놈은 t의 2분의 1승에 비례하고요. 분자의 mean free pass란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듯이 이건 굉장히 러프한 모델입니다.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원자들이 왕성하게 움직이게 되고요. 따라서 전자가 충돌 없이 이동할 수 있는 요 평균 거리는 단순하게 t의 마이너스 1승, 즉 t분의 1에 비례한다는 모델을 적용한 겁니다. 그럼 얘가 t분의 1에 비례하기 때문에 이 전체는 t의 마이너스 2분의 3승에 비례하게 되죠. 자, 뭐 어떤 교재에서는 이게 마이너스 t의 마이너스 제곱에 비례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책도 있고요.
이 모델이 마이너스 2분의 3등이 반드시 정확하다는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만일 레티 스캐터링이 주도하게 된다면 스캐터링과 스캐터링 사이에 그 평균 시간에 해당하는 이 민 스캐터링 타임은 t와 반대로 움직인다는 거죠. t가 증가하면 얘는 감소하고 이런 관계를 갖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일단은 교재 내용대로 만일 레티 스캐터링이 주도한다면 모빌리티나 또는 민 스캐터링 타임은 t의 마이너스 2분의 3승에 비례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이오나이즈 임퓨리티 스캐터링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이오나이즈 임퓨리티 스캐터링이란 다시 얘기하면 여기 이온화된 임퓨리티가 있어요. 이게 아르세닉이다. 아르세닉 플러스 이온이 될 거고요. 이게 만약 보론이다. 보론 음이온이 되겠죠. 자, 이 주위에 전자나 홀들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쿨롱의 힘이 작용하게 되고요. 쿨롱의 힘에 의해서 리펄시브하든지 어트랙티브한 힘에 의해서 이런 궤도를 바꾸는 이런 소위 스캐터링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아이오나이즈 임퓨리티 스캐터링은 온도에 어떠한 의존성을 보이게 될까요? 아까 조금 전에 레티 스캐터링이 주도한다면 민 스캐터링 타임 또는 민 스캐터링 타임이 주도할 경우의 모빌리티는 t의 마이너스 2분의 3승에 비례한다고 얘기했어요. 의미적으로 본다면 t가 증가하면 모빌리티는 또는 민 스캐터링 타임은 감소하게 됩니다. 즉 온도가 증가하게 되면 더 빈번한 스캐터링이 일어난다는 얘기고요. 모빌리티는 나빠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아이오나이즈 임퓨리티 스캐터링이 주도한다면 온도가 증가할 때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같은 현상이 생길까요? 자,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여기 아르세닉 플러스 이온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기 전자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만약 전자가 온도가 매우 크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전자의 서멀 빌러시티는 굉장히 클 겁니다. 따라서 키네틱 에너지도 굉장히 커요. 따라서 이동하는 과정 중에 얘가 갖고 있는 키네틱 에너지가 너무 크다 보니 설사 얘가 어트랙티브한 힘으로 얘를 끌어당기려고 해도 이 힘이 너무 운동 에너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갈 수 있을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반면에 만약 온도가 매우 낮다면 전자가 비실비실 움직이겠죠. 키네틱 에너지가 매우 작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주위에 이 전자를 끌어당기는 아르세닉 이온이 만일 쿨롱 포스에 의해서 잡아당긴다면 쉽사리 궤적을 바꾸게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만일 어떤 반도체에서 아이오나이즈 임퓨리티 스캐터링이 주도하는 경우라면 온도가 증가하면 다시 얘기하면 서멀 빌러시티가 증가하게 되고요. 서멀 빌러시티가 증가하면 전자의 키네틱 에너지가 증가하게 됩니다. 전자나 홀에. 따라서 스캐터링에 덜 민감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임퓨리티에 의한 모빌리티나 임퓨리티에 의한 민 스캐터링 타임이 같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즉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아까의 경우와 똑같이 만약에 아이오나이즈 임퓨리티가 주도하는 경우 모빌리티 또는 민 스캐터링 타임은 t의 2분의 3승에 비례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 결론을 봅시다. 보시면
만일 임퓨리티가 주도하게 되면 t의 2분의 3승의 민 스캐터링 타임은 의존하게 되고요. 따라서 t가 증가하게 되면 모빌리티나 민 스캐터링 타임은 같이 증가하게 됩니다. 자, 이거 역시 이 2분의 3승이 절대적이라는 것은 아니고요. 한 가지 러프한 모델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t가 증가하면 인피니티 스캐터링의 경우라면 모빌리티나 민 스캐터링 타임이 같이 증가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게 2분의 3승이냐 또는 2분의 5승이냐 또는 제곱이냐 이런 것들이 크게 중요하지는 않고요. 물론 여기 내 강의 노트에 인피니티 스캐터링이 주도할 때 왜 2분의 3승에 비례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유도 과정은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서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관심 있는 학생들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만일 레티스 스캐터링이 주도한다면 그때의 모빌리티나 그때의 민 스캐터링 타임은 t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즉 t가 증가하면 모빌리티나 민 스캐터링 타임은 감소하게 돼요. 반면에 아이오나이즈 인피니티 스캐터링이 만일 주도를 하게 된다면 모빌리티나 이때의 민 스캐터링 타임은 t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즉 t가 증가하면 모빌리티나 민 스캐터링 타임이 같이 증가하게 돼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은 그러면 어떤 경우에 반도체의 어떤 경우에 레티스 스캐터링이 주도하게 되고 어떤 경우에 아이오나이즈 인피니티 스캐터링이 주도하게 되냐는 말이죠. 자, 그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보시면 다시 얘기하면 레티스 스캐터링이 주도할 경우 모빌리티는 t의 2분의 3승에 비례합니다. 이걸 다시 쓰면 상수 곱하기 t의 2분의 3승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이건 레티스 스캐터링이 주도할 경우고요. 만약 인피니티 스캐터링이 주도한다면 이때의 모빌리티는 이 경우는 마이너스 2분의 3승이고요. 이 경우가 이제 t의 2분의 3승이 되죠. 자, 양변의 로그를 취해봅시다. 양변의 로그를 취하면 이 경우 로그 모빌리티는 어떤 이렇게 주어지겠죠. 반면에 인피니티 스캐터링의 경우는 로그 모빌리티는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자, 이건 그냥 상수고요. 다. 자, 이거는 그냥 A1, A2라는 상수로 놓는다면 이건 이제 플롯을 할 수 있는데 여기가 로그 모빌리티가 될 거고요. 로그 T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레티스 스캐터링 경우에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는 이런 직선식을 따르게 될 겁니다. 반면에 인피니티 여기 이제 레티스 스캐터링의 경우에 해당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만일 아이오나이즈 인피니티 스캐터링을 따르게 된다면 반도체가 기울기가 이번엔 2분의 3인 이러한 직선식을 갖게 될 겁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떤 거동을 예측할 수 있게 되냐면 온도에 따라 모빌리티는 반도체 모빌리티는
이러한 모빌리티의 거동을 갖는다는 거죠. 자, 우선 여기가 저온 쪽이죠. 저온 쪽을 보시면 저온 쪽에는 저온 쪽으로 가게 되면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 레티스는 잠잠해져요. 쉽게 말하면 레티스는 격자는 거의 움직임이 없게 됩니다. 격자는 거의 움직임이 없으니까 레티스 스캐터링은 거의 무시할 만큼 작아져요. 반면에 아이오나이즈 임퓨리티 스캐터링 경우는 온도가 작아졌기 때문에 전자의 서멀 벨로시티가 굉장히 작아졌고요. 따라서 비실비실한 전자나 비실비실한 홀만이 크리스탈 내에 움직이게 됩니다. 따라서 크리스탈 내에 존재하는 어떤 이런 전하를 띤 임퓨리티에 의해서 쉽사리 스캐터링이 나옵니다. 따라서 저온 쪽에서는 레티스 스캐터링은 의미가 없고요. 임퓨리티 스캐터링이 주도하게 됩니다. 반면에 고온 쪽으로 가게 되면요. 레티스가 왕성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격자들이 왕성하게 움직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레티스 스캐터링이 굉장히 심각한 스캐터링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기 시작하고요. 반면에 전자나 홀의 서멀 벨로시티는 급격히 향상하게 됩니다. 따라서 웬만한 전하 요인들이 있더라도 무시하고 지나갈 수 있게 돼요. 따라서 임퓨리티 스캐터링은 무시할 만하게 되고요. 레티스 스캐터링만이 중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모빌리티는 이러한 V자를 엎어놓은 이러한 형태를 따르게 돼요. 자, 여기 지금 로그가 빠져 있습니다. 따라서 로그 모빌리티와 로그 절대 온도 간의 플러스를 해본다면 이러한 거동을 나타내게 돼요. 즉 저온 쪽에서는 뭐가 주도하게 됩니까? 어떤 스캐터링이? 아이오나이즈 임퓨리티 스캐터링이 주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빌리티는 T의 2분의 3승에 비례하는 거동에 보다 잘 맞아 들어가게 되고요. 고온 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레티스 스캐터링이 주도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모빌리티는 T의 마이너스 2분의 3승에 비례하는 이러한 레티스 스캐터링의 스캐터링 모드에 준해서 거동을 나타나게 돼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반도체 내에서의 모빌리티에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스캐터링 원인들을 살펴봤고요. 이것이 저온이냐 고온이냐에 따라 그 역할이 뭐가 주가 되느냐가 바뀌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동영상 강의는 일단 여기까지 마무리 짓고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이 되겠죠. 다음 주 화요일 날 바로 요 뒤에 이어서 우리가 이 스캐터링에 대한 또 추가 얘기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고 동영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